14년차 캠퍼인 최인영 작가는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소리와 풍경 속에서 새로운 창작의 길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캠퍼, 캠핑 때문에 라탄공예를 하게 된 라탄공예가 최인영입니다. 최인영 작가는 캠핑을 통해 자연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그 경험을 작품에 반영합니다. 최인영 작가는 그 속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말합니다. 도심 속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우리가 또 초록을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가서 새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서로 스스럼 없이 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캠핑의 매력인 것 같고요. 빗소리도 듣고 장작 타는 소리도 듣고 하다 보면 그냥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캠핑의 매력인 것 같아서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캠핑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창작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캠핑 도중 발견한 오래된 등갓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라탄공예를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캠핑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장비들이 좀 옛날 장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라탄 랜턴 같은 경우는 오래된 랜턴이라 좀 투박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나무 소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나무 소재를 갖고 조금 소품으로 좀 활용을 하고 싶었고, 오래된 랜턴에 등갓을 씌우는 게 목적으로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캠핑을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감성 캠핑이라고 하죠, 요즘에요. 그래서 라탄 소품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세팅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주변에 캠퍼들이 구경해도 돼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주문해도 돼요가 됐었고요. 주문해도 돼요가 이제 일이 커져서 지금의 공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탄의 유연성과 따뜻함과 캠핑의 소박한 즐거움의 만남은 최인영 작가에게 공예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캠핑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진 최인영 작가는 바닷가에서 유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캠핑을 다니다 보면 바닷가나 산으로 많이 캠핑을 다녔는데요. 캠핑을 다니다 보면 그 보이는, 바닷가에 보이는 그 유목들, 자연스럽게 꺾여지고 휘어지고 또 닳고 다른 그 유목들의 속살들이 저한테는 조금 보물 같았어요. 그 아이를 갖고 공방으로 와서 내가 만든 바구니에 접목을 시켜서 또 다른 바구니에 손잡이로 만들고 또 다른 골조 대신에 유목을 두고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유목을 재작년부터 더 많이 조금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던 바구니들이 사실은 캠퍼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휘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바구니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바구니가 하나도 없는 하나뿐인 바구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요. 지금껏 유목 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유목은 자연의 힘에 의해 닳아지고 형태를 바꾸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최인영 작가는 이러한 유목을 통해 자연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목 손잡이 바구니의 탄생 과정은 정교한 라탄공예 기술과 자연의 소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현해내기가 조금 쉬워요. 자연 소재이고 나무 소재이지만 이 아이가 물이랑 만나서 유연해짐이 생기거든요. 그 유연성을 갖고 내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아이를 갖고 작품을 만드는 거죠. 특히 저는 캠핑 쪽을 건드렸던 게 캠핑용 소품들이 굉장히 좀 단단하고 이제 내구성을 주로 요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좀 투박스러워요, 제품 자체들이.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부드러움과
또 자연스러움을 심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자꾸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휴지 케이스라도 라탄으로 휴지 케이스를 만들었고, 물티슈 케이스라도 또 물티슈 라탄으로 만들게 됐고, 등갓도 그렇고요. 이제 뭐 캠핑 하다 보면 사실 씌우고 싶은 것들, 뭐 조그만 화병 하나라도, 조그만 들꽃이라도 꽂아 놓을 수 있는 화병, 과일이라도 담아 놓을 수 있는 과일 바구니, 뭐 내 용도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라탄의 매력이에요. 유목은요, 드리프트우드라고 해가지고요, 바닷가나 또 강가나 이렇게 물에 쓸려가지고 달고 달아서 그 본 껍질을 이제 탈피하고요. 벗겨지고 난 속 껍데기에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 보면 사실 요즘에는 어촌계에서 정리를 많이 해서 유목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캠핑하기 시작하면서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태풍 한번 오거나 뭐 이러면은 정말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아이를 유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유목이 주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좀 편안함도 있었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맥기 돌리기, 날대 늘리며 바닥짜기, 꺾어 세우며 몸통 올리기, 무늬 만들기, 그리고 마무리하기. 작가가 유목 손잡이 바구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각 단계는 정교한 기술과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연 소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작업입니다. 바구니를 만드는 기본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보면 바구니 바닥부터 그리고 옆면, 그리고 마무리, 그리고 손잡이 형태가 주어지는데요. 바닥에 있는 모습, 맥기 돌리기라고 하는 가장 기본 형태의 바닥 형태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꺾어 올려서 옆면을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옆면을 올릴 때에는 똑같은 라탄 소재이긴 하지만 다른 형태로 가공한 평심이라는 아이를 써서 포인트 무늬를 줄 거고요. 그 포인트 무늬를 준 후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유목을 갖고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최인영 작가는 창작의 즐거움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영감과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성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들을 듣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라탄을 하다 보면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삶의 질이 조금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또 무언가 내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나한테 단 1시간이라도 내지는 2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내가 나 스스로한테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라탄이거든요. 자연 속에서 얻은 영감이 공예품으로 재탄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소중함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최인영 작가의 라탄 공예와 유목 손잡이 바구니가 바로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던 처음 느꼈던 라탄 공예의 그 첫 즐거움을 다른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고요. 만들 때에는 창작해야 되는 그 나름의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예쁘게 만들지? 여기는 어떻게 하지? 항상 어떻게를 하고 있다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안한 아이들이 정말 만들어져서 완성이 된 작품이 되었을 때 저도 느끼지만 이제 만드신 분도, 수강생분도 만드시면서 그 만드는 내내 느끼는 그 즐거움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게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드는 것도 너무 좋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가르치는 것도, 소통하면서 지내는 그 가르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